그리고 이제 블로그 방문자 수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마어마까지. 아 이제 어마어마할 때 반다고요 제가. 아, 예, 그러니까요. 사실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예, 예. 제일 좋아하시는 투자가 잃지 않는 투자. 저희 이제 유튜브 채널의 슬로건이기도 하거든요. 아, 예, 예. 근데 또 그거를 실천하신 장본인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뭐 사실은 뭐 투자의 고수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큰 돈을 벌고 싶으면 다른 분의 얘기를 참고하시라고 얘기해요. 어. 저는 이제 큰 돈을 벌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드라마틱한 수익률을 뭐 바라는 이런 투자는 아니지만, 그냥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이 잃지 않는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 정도가 이제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수준이죠. 아, 솔직히 네. 저는 주식 투자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더 좋아해요. 예, 진짜 아니니까. 진짜 아니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신기하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돈을 버니까 신기한 거죠. 원래 돈을 저도 벌면- 신기해요. 그래서. 원래 돈을 벌면은 예. 네, 다 고수이십니다. 작가님께서 달러 투자를 제일 쉬운 투자라고 많이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건가요? 일단 투자라고 하면 네. 부동산하고 주식하고 이제 대표적이니까 비교를 하자면은, 네. 주식 투자를 하려면 종목을 일단 골라야 되잖아요. 네. 예, 뭐 삼성전자 사야 될지 현대차 사야 될지 뭐 대형주 사야 될지 소형주 사야 될지 배당주 사야 될지 지금 얘기만 해도 복잡해요. 테마주를 사야 될지 막 네. 너무 복잡해요. 종목을 골라야 돼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할 때도 큰 범주로는 뭐 상가 사야 되는 음. 건지 아파트 사야 되는 건지 토지에 투자해야 되는 건지 또 아파트도 부산에 있는 걸 사야 되는 건지 30평대를 사야 되는지 너무나도 이렇게 초이스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 어렵죠. 그걸 골라야 되니까. 그러니까 종목을 골라야 된다라는 그렇죠. 어떤 그런 어려움이죠. 근데 달러 투자는 종목이 정해져 있어요. 달러. 달러만 사고 팔면 아. 돼요. 간단하죠, 아주.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거 종목 고를 필요도 없고 네. 뭐 저기 우량한 정도로 따지면 네. 일단 화폐 중에서는 최고잖아요. 지금 이미 그쵸. 증명이 됐잖아요. 제가 맞아요. 원달러 환율이 막 1,000원대가 깨질까 말까 그때부터 이제 투자를 하고 달러 투자하세요라고 말하고 다닐 때는 달러 이제는 맛이 갔어. 이제 기축통화 아니야?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왔었어요. 그쵸. 예, 뭐 중국이 지금 뭐 이렇게 하고 있고 유로화가 이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미국은 환물 갔어. 달러는 끝이야.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막 설명을 해줬어야 됐었어요. 그쵸. 뭐 미국의 군사력이나 에너지 뭐 이런 것들 막 경제.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기축통화는 미국이 어떤 패권을 잡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이렇게 됩니다라고 설명을 드려야 됐었는데 지금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미국이 모든 이 글로벌한 경제를 지금 지고 유지하고 있죠. 흔들고 있잖아요. 그냥 금리 하나 움직이는 것으로 맞아요. 이 세계가 다 휘청휘청하는 상황을 이제 눈으로 지금 보고 있고 느끼고 있어서 제가 그런 설명까지는 지금 이제 필요 없고 네.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면 되는 거네. 예. 그리고 가장 안전한 걸. 예. 그리고 이제 가치와 가격도 비교적 쉽게 나와요.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하려면 맞아요. 밸류에이션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뭐 삼성전자면 삼성전자의 토지가 얼마만큼을 갖고 있고 그쵸. 공장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으며 또 브랜드 가치는 어떠한지 막 이런 것들 다 분석해서 밸류에이션을 해서 그 가치보다 주가가 낮아지면 그때 사면 잃지 않겠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얼마짜리인지를 모르는 거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투자에 실패도 할 수밖에 없고 또 내가 싸게 샀는데도 네. 밸류에이션보다 이게 의심이 되는 거죠. 내 스스로가 나 비싸게 산 건가? 그래서 손절매를 하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이 달러 같은 경우에는 가격과 가치가 그냥 눈에 보여요. 가격은 일단 원달러 환율이 지금 100달러가 얼마일까요? 지금 100달러가 100달러는 이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네. 마세요. 100달러는 그냥 100달러. 100달러예요. 아, 오케이. 네. 커다랗게 숫자로 100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가격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 이제 환율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서 뭐 1달러당 1,400원이다, 1,440원이다 이렇게 될 뿐이지 네. 100달러는 그냥 100달러예요. 미국 사람들은 원달러 환율이 오르든 내리든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기본적인 달러 투자의 철학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쌌을 때 사서 비쌀 때 팔면 되는데 가격도 제가 알려드릴 수도 있어요. 얼마죠? 처음 시작할 때 그냥 차트를 딱 펼쳐봤어요. 네. 그랬더니
3조 호황인 1980년대 가장 낮았을 때가 한 700원 정도였고 IMF 때 뭐 되게 힘들었을 때가 예 그때 막 2,000원까지 장중에 가다가 종가는 한 1,700원 수준에서 끝나기는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고 그러면 이건 어떤 뭐 자산이나 뭐 부동산이나 원자재나 이런 거에 그 가격이 아니라 원화와 달러의 교환 비율이잖아요. 환율이라는 거 말 자체가. 그래서 이게 한없이 우상향할 수도 없고 한없이 우하향할 수도 없는 성질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 그게 저점이 700원, 고점이 1,700원인 거를 확인했어요. 그러면 이제 단순 무식하게 저는 중간은 그냥 얼만가 두 개 더해가지고 나눴더니 1,200원이 딱 나오더라고요. 700 더하기 1,700 그래서 제가 그러면 1,200원 아래에서 사면 1,200원 이상으로 언젠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1,200원 위에서 사면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냥 1,200원 아래에서만 사면 되겠네? 라는 아주 단순 무식한 생각으로 달러 투자를 처음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방이 뚜렷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어떤 주식을 사면 이게 상장 폐지도 되고 할까봐 걱정이 되기 때문에 손절매라는 거를 못하면 뭐 주식 투자 못한다 막 이런 말까지 있잖아요. 근데 얘는 하방이 700원으로 뚜렷하게 보이잖아요. 아무리 떨어져봤자 700원인 거고 그래서 하방이 뚜렷하기 때문에 닫혀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식 투자는 손절매 못하거든요. 손실회피 편향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잘 못할 바에는 그냥 하지 말자라고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1,200원 이상으로 오를 테니까. 그래서 1,200원 밑에서만 사자라는 거를 첫 번째 원칙. 두 번째 원칙은 손절매를 하지 말자라는 원칙. 이 두 가지만 지켜서 지금 한 5년 정도 달러 투자를 했는데 지금까지 단 1원도 잃어본 적이 없어요. 당연하죠. 그쵸. 1,400원 이렇게 올랐고 손절매도 안 했고 1,200원 밑에 샀는데 어떻게 잃어요? 그쵸. 근데 저를 뭐 여러분들보다 더 먼저 제가 하는 이 말을 듣고 이거를 이제 같이 투자했던 분들은 모두가 똑같아요. 모두가 다 1원도 잃지 않는 투자가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쉽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인 주식하고 철저하게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 게 달러 같은 경우는 환율이다 보니까 오르내림이 일정한 사이클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이클도 갖고 있고 계속 오르락내리락 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리고 너무 낮고 너무 높아져 버리면은 정부에서 개입이라도 해서 맞아요. 정부가 지켜주는 자산이죠. 그러니까 너무 치솟을 수도 없고 너무 떨어질 수도 없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 무리한 투자만 하지 않는다면은 손절을 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래서 그 수출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환율이 너무 낮으면 정부가 올려줘요. 그쵸. 시장에 개입을 해가지고 지금처럼 너무 높으면은 원자재 물가가 상승해가지고 수입 물가가 비싸지면 이제 밀가루가 비싸지면 빵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은 내수 경기가 침체가 되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 열심히 그 달러를 시장에 내다 팔아가지고 환율을 낮추려는 노력을 하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돼요. 낮아졌을 때는 정부가 올려줄 거를 생각하고 사면 되고 지금처럼 너무 올랐을 때는 정부가 내릴 거란 말이죠. 그냥 그러면 기다리면 되는 거죠. 1,200원 아래로 떨어질 때까지.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매매를 할 때 비용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이게 환전 수수료가 비싸서 이거는 못해. 내가 살 기준 환율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살 때는 더 비싸게 사야 되고 팔 때는 더 싸게 사야 돼. 간격이 있어. 갭이. 그걸 이제 스프레드라고 전문 용어가 있는데 그 갭이 크기 때문에 이걸로 돈을 벌기는 힘들어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여행을 갈 때 이제 환전을 해본 사람들 근데 이건 이제 옛날 얘기예요. 고려시대 때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달러를 사고 파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현존하는 모든 투자 대상들 중에 최저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증권사에서 가장 엔화를 싸게 사고 비싸게 팔 수가 있는데 최저 수수료가 스프레드 1%에 95% 환전 수수료 우대를 받을 수가 있어요. 1달러당 0.5원 정도의 비용이 들고 0.05%예요. 그리고 팔 때도 0.05% 해가지고 둘 다 합하면 0.1%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팔 때를 비교해보면 그 수수료 우대율이 되게 좋은 그런 증권사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한 0.3% 정도 수준이야. 거래세하고 중개 수수료하고 그걸 다 합하면 이제 100만 원 정도를 거래하면은 3,00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거래 비용으로. 근데 달러는 100만 원어치를 내가 사고 팔았을 때 거래 비용이 1,000원이에요.
예. 3분의 1이네. 3분의 1밖에 안 돼요. 달러 투자를 하실 때는 예. 증권회사에서 환전하는 방식으로 해서 투자를 하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제가 달러 투자 처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그냥 증권사의 95% 환전 수수료 우대를 누구나 해줘요. 네. 뭐 특별한 고객한테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증권사까지 말씀드리면 키움증권에서 신규 계좌 개설하시면은 4만 원 정도를 4만 원 더 되겠네요. 40달러니까. 맞아요. 그 정도를 축하금으로 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95% 환전 수수료 우대까지 해줘요. 네. 그래서 키움증권에서 그냥 1달러를 샀다가 팔아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기준 환율이 만약에 1,000원일 때 사면 1,001원 이상만 오르면 수익이란 얘기예요. 근데 환율이 뭐 1원 정도 오르는 거나 떨어지는 건 아주 쉬운 일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달러 투자할 때를 설명을 드리면 100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저는. 네. 100만 원을 제가 사고 나서 5원 정도의 환차익을 얻었어요. 1원 정도가 만약에 이제 수수료라고 치면 네. 6원이 오른 거죠. 그러면은 5,000원을 벌어요. 근데 이 환율의 특징이 아까 뭐 큰 관점에서 봐도 하방이 뚜렷하고 상방이 뚜렷하다고 하다라고 하지만 하루에도 이 변동성이 되게 낮아요. 하루에 뭐 그쵸. 5원, 10원 뭐 이렇게 오르거나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근데 대신 변동성이 낮은 대신 잦아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1,000원일 때 샀어요. 1,006원이 돼서 5원의 환차익을 얻고 5,000원 벌고 팔았어요. 네. 근데 한 5분 정도 있으면 다시 1,000원이 돼요. 또 사요. 그리고 또 팔고 또 올라요. 또 팔아요. 이거를 한 5번 정도 반복했을 때도 있었는데 그러면 5,000원씩 5번 수익 실현을 하면 25,000원이잖아요. 네. 당시에 1년 은행 정기예금 이자하고 비슷한 수익인데 세금도 없고 참고로 종합소득 과세 대상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세금을 내지 않아요. 또 근데 세금 안 내는 게 자랑이냐 막 이런 악플도 달리던데 예, 절세예요, 절세. 예, 처음에는 저도 100만 원으로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예, 근데 계속 이 투자를 하면서 복리의 마법이 일어나요. 계속 시드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지금 이제 규모가 커진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경험이 늘었을 거 아니에요, 5년 동안. 그렇죠. 예, 처음에는 전 100만 원 이렇게 사면서도 벌벌 떨었어. 이게 과연 될까 막 이런 생각하면서.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경험이 쌓이고 기술도 늘고 뭐 이렇게 지식도 많아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고, 여러분들도 처음에 100만 원 정도로 한번 사고 팔기를 해보시면은 뭐 쉬운 투자예요. 이제 세금을 안 낸다, 그리고 종소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모르셨던 분들도 꽤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 원칙을 제가 이제 엔화에도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엔화 투자도 이제 하게 됐는데 엔화도 그 일본 정부가 지켜주더라고요. 많이 하락했는데 개입을 해가지고 올려주더라고요. 근데 아마 엔화 투자를 하기에는 사람들이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일본 경제에 대한 약간의 우려? 그렇죠.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하나 말씀드려야겠어요. 저는 철저하게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투자를 하지 예측을 안 해요. 이 환율 예측은 신의 영역이라는 말이 있어요. 맞아요. 제가 한 5년 정도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달러 투자를 한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많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제가 다 인증도 하니까 다 더해봤더니 제가 올해 매수한 달러하고 엔화하고 유로화를 더해봤더니 한 1,000억 원 정도 규모더라고요. 그러니까 1,000억 원이 있어서 투자한 게 아니라 사고 파니까 계속 샀을 때를 다 더하니까, 그러니까 1,000억 원치를 샀다가 1,000억 원치를 파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누적되다 보니까 이렇게 큰 규모인데, 하여튼간 이 정도로 많이 투자를 했으면 너 그러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5년 동안 그 많은 금액을 투자했으면 1도 몰라요. 환율이 단 1원이라도 오를지 떨어질지 한 1분 이내에 그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 제가 지난 5년 동안 단 1원도 잃지 않는 투자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측을 1도 안 한 게 오히려 이유였어요. 제가 만약에 예측을 한다라고 본인을 자만을 해가지고 미리 샀다 그러면 무조건 깨졌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사면 내리고 내가 팔면 오르는 게 이거니까.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만 대응을 했고, 또 하나는 엔화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700원하고 1,700원의 중간이 1,200원이니까 1,200원 아래에서만
사는 어떤 원칙을 했듯이 네. 엔화는 저는 사실 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사람들한테. 아니, 달러 가치 좋은 거 있는데 그쵸. 엔화를 왜 투자해요? 엔화하고 달러 가치가 원래는 커플링 됐었어요. 같이 움직였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상 현상이 일어난 거죠. 사실 금리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올해 한 4월부터는 엔화 투자를 이제 저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블로그에 올렸는데 이유가 뭐였냐면은 엔화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체 차트를 보면은 1,200원에서 1,300원 근처가 그 중간가예요. 근데 1,000원 아래로 떨어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1,200원 아래였어도 관심도 안 가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엔화 투자가 어려워요. 달러하고 비교해 보면 안정성도 떨어지고 또 수수료도 좀 할인 그 우대율을 적용해 주는 데가 적고 또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예, 그래가지고 되게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1,000원 아래로 내려가니까 어머 이건 사야 돼 뭐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번에 샀다 한 번에 파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넘버링 같은 걸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넘버 원이 사요 엔화를 얼마에 예를 들면 뭐 970원에 사요. 100엔당. 그 다음에 한 5원 정도 떨어지면 965원 정도에 넘버 2가 사요. 3가 사요. 이건 이제 제가 이제 세븐 스플릿이라는 이름의 분할 매수 분할 매도법이라는 어떤 투자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 건데 계속 떨어지다가 올라가면 팔아요. 얘만. 예. 그리고 또 올라가면 얘 팔고 또 떨어지면 얘 또 사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을 해가지고 지금 올해만 보더라도 4월부터 지금까지 투자했는데 단 1원도 잃은 게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그거를 심지어 이제 따라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공개해요. 제가 약간 과장을 보태면 제가 사자마자 거의 10초 이내에 블로그에 올려요. 내가 얼마에 샀는지. 예, 거짓말을 할 수가 없죠, 제가. 그쵸. 제 스스로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뭐 투자의 고수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나는 이렇게 사고 팔아요. 그런데도 수익이 나요. 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넘버 원이 샀습니다. 넘버 투가 샀습니다. 최근에 엔화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넘버 5까지 갔었어요. 근데 오늘 5 팔고 4 팔고 올랐잖아요 잠깐. 예, 그래서 3는 지금 수익 구간인데 방송 끝나고 팔 거고. 예, 근데 다시 떨어지면 어떨까요? 저는 또 사겠죠 다른 게. 예, 좋아요. 떨어지면 또 사면 되니까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환율의 변동성은 낮지만 잦다라는 특성을 이용한 투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세븐 스플릿 매매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갔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세븐 스플릿이 계좌를 7개를 갖고서 시작을 하는 거죠? 달러 투자할 때 세븐 스플릿하고 주식 투자할 때 세븐 스플릿이 다르기는 한데 먼저 이제 달러 투자할 때는 세븐 스플릿이 아니라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해요. 세븐 헌드레드 스플릿이다. 세븐 헌드레드 700개. 원달러 환율의 하락은 우리한테 되게 좋은 거예요, 투자자로서.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무리 달러 투자를 많이 한다고는 하지만 제 원화 자산보다는 적어요. 그럴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제가 부동산도 있고 막 그럴 테니까.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다는 건 뭐가 오른다는 거예요? 원화의 가치가 올라갔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달러를 사놨어도 떨어지면 좋아요. 내 원화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또 사면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방이 견고하고 계속해서 사도 미국 사람들은 원달러 환율은 관심도 없다고 했죠. 알지도 못하고 99.9%가 아마 달러만 들고 평생을 살고 있을 거예요. 예,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사요. 떨어질 때마다 내가 5원 갭으로 사겠다라고 마음먹으면은. 그래서 작년에 지금은 믿을 수 없는 가격이겠지만 원달러 환율이 1,080원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맞아요. 그때도 이제 제가 블로그에도 공개를 해서 지금 다 남아있어요. 넘버 원이 달러를 샀습니다. 그때 한 1,200원 아래에서 샀겠죠. 그리고 넘버 투가 또 사고 계속 샀어요. 계속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넘버 한 3 정도 살 때까지만 해도 댓글이 달려요. 밑에 작가님 저도 샀어요 막 달려. 근데 넘버 10 가니까 좀 글자가 이게 댓글이 줄어들더니 넘버 15가 1,080원에 딱 샀어요. 제가 딱 올렸더니 어떻게 댓글이 달렸냐면은 작가님은 저는 이제 그만 사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싸면 더 사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제 공포심이 더 떨어질까봐. 근데 1,080원을 찍고 올라갔잖아요. 아마 사람들은 제가 무슨 예측력이 있어서 저점을 잡았다고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에요. 인디안 기우제처럼
예, 그냥 계속 산 거예요. 오를 때까지 예, 계속 사는 거죠. 그게 지금 1,440원이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넘버 15까지 샀다가 다 수익 실현하고 그 중에서 또 일부는 제가 장기 투자용으로 또 남겨놓기도 해요. 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제가 단기 트레이딩용은 다 팔고 없어요. 네. 근데 장기 투자용은 갖고 있어요. 지금 제 마음이 어떨까요? 올라도 좋고 떨어져도 좋아요. 또 그쵸. 사면 되고 오르면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의 가치가 올라가면 좋으니까. 그래서 세븐 스플릿으로 달러 투자를 할 때 이름은 세븐 스플릿이지만 700 스플릿은 세븐 스플릿인 거고 그냥 계속 사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근데 엔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30번까지만 사시고 그만 사세요. 위험할 수 있어요. 그쵸. 라고 얘기하고 주식은 더 위험하죠. 네. 그래서 제가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하방이 너무 열려있기 때문에 7번 정도 나누어 산 다음에는 네. 중단. 예, 그만 사세요. 예, 이거는 이제 안 돼. 예, 이제 장기 투자해 라는 의미로 세븐 스플릿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거는 이름일 뿐이고 그렇죠. 자기가 계획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삼성전자를 9만 원부터 사기 시작한다라고 이제 생각이 든다면 이건 10번으로 나누어서 살지 20번으로 나누어서 살지를 미리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타기하고는 약간 개념이 그쵸? 다른 게 물타기는 그냥 샀는데 평단가를 낮추기 위한 용도로 또 사가지고 이제 그렇게 평단가를 낮추는 건데 이거는 계획에 의해서 내가 처음부터 삼성전자를 10번 나눠서 사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 다르고 또 하나는 매도가 달라요. 물타기랑. 물타기는 내가 매수 평단가를 만약에 10만원에 사고 5만원에 사가지고 7만 5천원으로 평단가가 되면 5만원이었던 주가가 6만원이 돼도 안 팔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예, 아직도 손실로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어 또 심지어. 네. 그래서 안 파는데 저 같은 경우에 달러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1,000원일 때 샀어요. 근데 900원일 때 또 샀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910원이 돼요. 평단가로 산출하면 950원이 평단가라 얘는 팔으면 손실같이 보이지만 얘를 투자자를 제가 이제 분열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얘는 얘고 나는 나예요. 다른 투자자인 거예요. 다른. 예, 그래서 900원에 산 거는 팔아서 수익 실현을 해요. 그럼 얘는 잃고 있지 않냐? 나랑 뭔 상관인데 900원짜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10만 원에 샀어요. 9만 원이 돼서 또 샀어요. 8만 원에 돼서 또 샀어요. 그래서 5만 원까지 샀다고 쳐요. 5만 원인데 6만 원이 됐어요. 땡큐 하면서 얘는 사요. 팔아버려요. 팔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다 저잖아 이게 사실은. 네. 마음속에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다시 5만 원 됐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이 생겨요. 신기하죠. 그쵸. 내가 어떤 주식이나 뭐 어떤 자산을 사면 오르기만 바라는 투자를 하잖아요 보통은. 맞아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떨어지기를 바라는 투자를 하기도 해요. 제가 오늘 한 5억 원 정도의 엔화를 팔았어요 아침에. 네. 그리고 엔화가 조금 남아 있어요. 제가 지금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니까. 또 사야지. 예, 근데 막상 이제 촬영 끝나고 봤는데 올라 있어. 땡큐. 내가 남아 있는 것도 팔아서 수익 실현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는 거고 물타기는 분할 매수, 한방 매도를 하는 거고 이렇게 이제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런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걸로 제가 한 2년 전에 이제 책을 하나 썼어요. 세븐 스플릿으로 투자하는 방법에 관한. 그 책을 사람들이 읽고 그럴 듯하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쵸. 제가 저만 가능한 일이에요. 뭐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 막 수익 인증하고 이런 사람들 많았는데 지금은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지금까지 인증하고 있어요. 2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인증해요. 왜냐하면은 저가 그게 가능한 이유가 제가 주식 투자 고수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닌데 그냥 잃지 않는 안전한 방법의 세븐 스플릿이라는 투자 시스템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뭐 운동으로 따지면은 다이어트를 한다고 했을 때 그냥 아침을 잘 먹고 저녁 먹지 말고 열심히 걸으세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되게 안전한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분할 매수고 분할 매도라는 게 제가 이렇게 비유도 해요. 만약에 제가 어떤 투자법을 설명하면서 이거는 엄청난 다이어트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암벽을 타셔야 돼요. 죽을 수도 있죠. 네.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방법은 아주 건전하고 올바르게 이런 방식으로 투자하시면 잃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처음으로 투자를 1억 원을 가지고 매년 1억 원씩 증액하겠다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해서 1년 차에 1억 원 투자하고 2년 차에 또 1억 원 투자해서 지금 2억 원을 가지고 이제 계속 일주일마다 한 번씩 제가 공개를 해요.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잖아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거의 막 30% 40% 뭐 심한 분들은 50% 손실인데 저는 지금 손실률이 한 2%? 근데 한 2개월만 버티면 다 배당주라서 배당 받으면 저는
플러스 될 수도 있고 지금 또 되게 낮은 가격에 산 거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쵸. 그래서 제가 마음 편하게 근데 아직도 2억 원이 다 투자된 게 아니라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기 때문에 오늘 또 수익 실현도 했어요 저는. 이 안 좋은 장에서도 또 다른 자아가 또 다른 자아가 수익 실현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빨간색이면 팔아요 그냥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왜냐면 아무리 다 팔아봤자 분할 매도인 거예요. 예, 계좌를 아예 분리를 해버렸거든요. 예, 어떤 계좌를 보면은 파란색인데 이 계좌만 보면 빨간색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팔아갖고 수익 실현을 하는 그런 구조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마음이 편하고 전체 2억 원이 다 투자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금 비중이 그래도 한 3천, 4천 정도가 남아 있어요. 네.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더 사죠. 또 사겠죠. 네. 예, 오늘 판 걸 내일 떨어지면 또 사겠죠.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년 동안 주가 그래프를 보시면 그냥 계속 내려왔으면 그게 안 되는데 내려오더라도 살짝 반등을 하면서 내려왔어요. 네. 이때마다 수익 실현을 해가지고 주머니에 넣어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실률이 이렇게 거의 뭐 없다시피 한 상황을 만든 거죠. 이걸 보시는 분들께서 이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세븐 스플릿이라 그래서 모든 투자 자산에 대해서 7번을 나누는 게 아니라 그렇죠. 위험할수록 조금 이제 덜 사고 횟수를 좀 줄여서 그렇죠. 더 보수적으로 해야 되고 그렇죠. 안전한 자산은 네. 이제 무한정이라는 각오를 갖고 주식 투자는 또 한마디 1000번을 더 드려야 되는 게 그 단기 트레이딩 아니냐 이런 네. 분들이 계시는데 처음에 산 물량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처음에 7만 원에 사는 걸 시작해갖고 넘버 2, 넘버 3, 넘버 4 이렇게 샀어요. 넘버 2, 3, 4, 5는 오르면 그냥 수익 실현해요. 예, 뭐 1%의 수익 실현할 때도 있어요 저는. 진짜. 예, 빨간색만 보이면 오케이 하면서 팔아요. 그런데 1번은 아니에요. 1번은 장기 투자예요. 같이 투자를 해요. 예.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올해 좀 재미가 좋았던 건 삼천리라는 종목이었는데 삼천리라는 종목이 계속 하락했었어요 전에는. 넘버 1 하락했더니 뭐 마이너스 한 5%, 또 2 그 다음에 샀죠. 그랬더니 이제 첫 번째 거는 또 마이너스가 더 깊어졌죠. 3, 4, 5 이렇게 샀다가 반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5, 4, 3, 2를 수익 실현했어요. 한 5% 정도 평균. 근데 얘는 5% 수익이 딱 발생했을 때 안 팔았어요. 그냥 놔뒀어요. 장기 투자기 때문에. 그랬더니 얘가 100% 이상 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1번을 위한 들러리라고 할 수 있어요. 2, 3, 4, 5, 6, 7이.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를 하면 1번은 집안의 가장 큰 사업을 지금 도모하고 예, 앞으로 100%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200%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딱 투자를 딱 했는데 먹고 살 게 있어야 되잖아요. 2, 3, 4, 5, 6가 알바를 하는 거예요. 현금 흐름을 계속 현금 흐름을 계속 만들면서 그래서 어떤 종목 같은 경우는 얘의 손실분을 얘네가 번 돈으로 많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계속 이게 오르락 내리락을 많이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제 지금 공개하고 있는 그 계좌처럼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인상적인 게 1번을 장투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무 가격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그것도 신중하게 들어가고. 그렇죠. 그것도 쌀 때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면 내리기 때문에 이거는 투자의 섭리예요. 섭리. 그렇죠. 제가 한 100번을 거래하면 99번은 내가 사면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진짜 신기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계속 나누어서 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제가 산 종목들도 사실은 낮은 가격에 잘 샀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일 많이 간 게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가 지금 넘버 5까지 사놨어요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예, 근데 오늘 보니까 약간 플러스 되려고 하더라고요. 내일 정도 플러스 되면 전 팔 거예요 또 넘버 5도. 근데 이 삼성전자 넘버 7까지 갔다가 지금 돌아온 거예요. 그렇죠.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최근에 많이 떨어졌다 살짝 반등한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삼성전자도 사실은 올해만 보더라도 거의 다 손에 그냥 장기 투자 그냥 사놓고 가만히 계셨던 분들은 무조건 마이너스겠죠. 근데 저는 아니라는 거죠. 계속 수익 실현을 2, 3, 4, 5, 6, 7이 했기 때문에 이 넘버 1의 손실분을 얘네가 보존해준 구조로 투자를 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아마 이런 오해를 하실 수도 있어요. 저 작가님은 강철 멘탈이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이런 손실을 보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덤덤할 수 있었던 건 그랬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하면은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강철 멘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고안했다고. 저는 참고로 지금도 유리 멘탈이에요. 예. 근데 이 시스템이 가능한 이유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못 고친다라는 걸 제 스스로 인정했어요. 근데 내 환경은 고칠 수 있겠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내가 맨날 지각을 해요. 그런데 내일은 절대 지각하지 말아야지 굳은 마음을 가져요. 멘탈을 다잡아요. 지각 안 하나요? 하죠. 근데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지각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알람을 켜놓는 거죠. 제 세븐 스플릿이라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시스템이 나를 통제하게끔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에서 만들어놓은 규칙대로 나는 그냥 움직였을 뿐이고, 심지어 이것조차도 내가 멘탈이 약해서 내가 못하겠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시스템을 프로그래밍으로 만들어서 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 공개할 거예요. 무료니까 네. 마음껏 네, 다운로드 받아서 네. 세븐 스플릿이라는 시스템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정말 주식 투자에서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참 중요하구나. 그렇죠. 이 대원칙을 꼭 지켜나가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